오늘은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교실 밖으로 나왔어요. 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어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같이 출발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볼수록 매력있는 사회 역사 소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쌤과 함께 서울 역사 여행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서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선의 역사에 관련된 장소들을 만나보러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티켓팅을 해야죠. 그래서 매표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끝에는 대학교와 카드를 지켜주셔서 and 근정전은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진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면 좋겠지. 왕의 자리 어좌, 그 뒤로 1월 오봉도가 보이네요. 근정전에서 내려와서 이제 평상시에 임금님이 업무를 보는 장소로 가볼 거예요. 근정전을 돌아서 뒤쪽으로 가면 문 하나가 보입니다. 사정문이라고 하고요. 그 문을 통과하면 사정전이 나옵니다. 조선의 정치는 매일 아침 바로 이곳 사정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도 임금을 상징하는 1월 오봉도가 보이고 또 두 마리 용의 그림도 보입니다. 여기는 강령전입니다. 왕이 잠도 자고 쉬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붕을 잘 보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붕하고 좀 차이가 있죠. 오른쪽 지붕은 꼭대기에 이렇게 용마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바로 이 부분, 여기에 용마루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용마루가 없죠. 강령전도 없고 또 이제 왕비의 처소인 바로 뒤편에 교태전이 있는데 교태전에도 용마루가 없습니다. 요 두 곳에만 용마루가 없는 걸 가지고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하늘의 기운을 더 가까이에서 받고 더 편안히 쉬기 위해서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왕과 왕비의 처소를 더 잘 좀 구분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끝에 보면은 살짝 무슨 이 조그만 인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위에 오여 있는 게 보이죠. 요거 이제 잡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이제 좀 올라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 자세하게 보면 삼정법사하고 또 손오공과 같은 그러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들을 담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갈 장소는 강령전 뒤에 있는 이제 교태전은 요거 본 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바로 경회로를 보러 가려고 해요. 경복궁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을 때 바로 이 경회로에서 이 행사를 열고 또 잔치를 벌이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교태전으로 왔습니다. 왕비가 머물렀던 처소죠. 자,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도 용마루가 보이질 않죠. 교태전 안에는 십장생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이제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 속에 십장생들이 보여지고 있죠. 십장생이 바로 오래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라는 이제 10가지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십장생 맞춰보기.
수강후기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세요. 쌤이 보고 잘 남긴 친구들 찾아서 선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아, 저 병풍 뒤쪽으로 보이는 경치가 너무 예쁩니다. 와, 저 파릇파릇한 초록이 너무 아름답죠? 꽃도 피어 있죠? 자, 저곳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향원정과 건천궁입니다. 이곳이 바로 경복궁 북쪽 뒤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이곳까지 잘 안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말 예쁘고 또 의미 있는 곳이니까요. 쌤과 함께 지금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향원정이 보입니다. 경복궁 북쪽 후원에 있는 육각형의 정자예요. 고정에 의해서 1885년 시기쯤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과 그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어요. 쌤도 참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저기 보이는 다리가 취향교고 건천궁 쪽에서 건너가기가 쉽게 보이네요. 이번에 가볼 장소는 건천궁입니다. 이 건천궁은 고종이 사비를 틀어서 만든 건물이고요. 바로 이 향원정에서 물불이라고 하죠. 전기를 만들어냈었어요. 이 향원정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그 전기를 끌어다가 전기를 밝힌 첫 번째 또 건물이기도 한 곳이 건천궁이에요. 이 건천궁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을미사변 기억나시죠? 그 을미사변에 사건이 발생을 했었던 건천궁으로 지금 가보도록 할게요. 건천궁이 보입니다. 경복궁이 중건되고 이 고종 10년에 와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경복궁에서 가장 북쪽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이 머무는 장안당과 왕비가 머무는 곤령합이 있는데요. 마치 사대부가의 이 집을 좀 연상시키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고종이 이곳을 좋아해서 왕비하고 함께 자주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한가롭게 휴식할 목적과 달리 이곳은 조선 말기에 아주 혼란의 장소가 되고 말죠. 바로 이곳에서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들이 궁궐을 습격해 명성황후를 시해하였습니다. 이 건물의 이 곤령합, 누마루인 오코루에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명성황후의 넋이 어린 장소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경복궁은 모두 다 봤습니다. 봐야 될 거. 그리고 이제 경회로를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경회로 쪽 길로에서 쭉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경회로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8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굉장히 짧은 기간인 거죠, 그죠? 그 당시 이제 대단한 이 건축 그 장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 누각으로는 이 최대 규모의 건축인 경회로를 8개월 안에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자, 이렇게 해서 경복궁은 모두 다 돌아봤습니다. 이 조선의 정궁이었던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보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경회로 보기 전에 고종과 명성황후가 지냈던 장소를 봤습니다. 건천궁. 이 건천궁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을 겪고 나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 처소를 옮기는 아관파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년여 기간 동안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지내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경복궁으로 돌아오진 않고요. 바로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경운궁이 바로 오늘날의 덕수궁에 해당합니다. 경운궁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다음 갈 장소는요. 바로 이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환구단이라는 장소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환구단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환구단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궁만 남아 있는데요. 일제가 조선철도 호텔을 건립하면서 환구단이 철거됐어요. 지금은 조선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이제 건물인데 실은 안은 통으로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곳에 이제 하늘신의 위패를 이제 모셔놓고 사당처럼 이제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요 옆으로 가보면 여기 예전 이제 환구단 터에서 이 발견이 되었던 다양한 이제 석단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남아있고 현재는 안타깝지만 예전 환구단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는 좀 힘든 상태네요. 항공 옆으로 제천을 위한 앞길을 상징한 듯한 3개의 석고, 돌로 만든 북이 보입니다. 몸통의 용문이 아주 화려하죠. 이제 시청 앞 광장을 지나서 바로 환구단 맞은편의 덕수궁으로 갈 거예요. 자, 쌤은 티켓값 1,000원을 내야 했지만요. 여러분들은 무료인 거 알죠? 자, 이제 덕수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중화전이 보입니다. 임금이 중심을 갖추고 이제 정치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이렇게 중화전이라는 이 건물의 이름을 붙였어요. 덕수궁은 원래 궁으로 이용됐던 곳은 아니었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선조가 경복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경복궁이 불에 탔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바로 이곳으로 와서 이제 거처를 삼게 되는데 여기는 원래 월산대군의 이 사택이었습니다. 이제 개인 이제 집이었던 거죠. 월산대군의 집과 이 주변 민가를 합쳐서 이렇게 시어소라고 임금이 이제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후에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고 또 인조가 즉위하면서부터는 창덕궁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이 정궁이 이제 운영이 되었고 덕수궁은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러다 다시 역사 속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던 고종이 대한제국을 아까 봤던 환구단에서 선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중화전에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품계석들이 있어서 문관과 무관이 이 품계석 앞에 자신의 예품 앞에 서서 이제 여러 나라의 행사가 진행될 때 이제 이곳에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즉조당과 서거당 건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서거당은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 돌아와서 이곳 생활하다가 결국 이제 승하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 장소가 이제 돌아가신 곳인 거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즉조당인데 이 즉조당에서 바로 광해군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조 또한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죠. 자, 인조 또한 이곳에서 즉위식을 올렸다고 해요. 이제 옆쪽으로 이동을 해서 석조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석조전이 바로 대한제국 시기에 최초로 만들어진 서양식 건축. 딱 봐도 느낌이 이거 왠지 그리스 시대 건물 같은 느낌 난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나요? 그래요. 요런 이제 기둥 모양 같은 게. 요 이제 건축 양식이 바로 영국인 하딩이 이제 설계를 했는데요.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모방했던 신고전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이렇게 정원이 있고 분수도 나오고 있네요. 자, 석조전 건물은 총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층 그리고 1층,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층은 이제 대한제국의 황실의 공적인 업무를 보던 공간으로 접견실이라든지 대식당과 같은 것들을 지금도 이제 재현해놔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약하고 들어가서 봐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층은 대한제국 황실의 이 사적인 공간, 이제 침실이라든지 또는 서재, 거실과 같은 것을 재현해놔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전시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정관헌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정관헌은 동양과 서양의 이제 건축 양식이 좀 혼합된 그런 건축물이에요. 덕수궁 안에서 볼 수 있는 또 독특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딱 봐도 뭔가 좀 다르죠. 이 난간이라든지 이 차양칸이 있는 것들이 보면 무슨 카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 마냥 좀 독특한 서양식의 이제 건축이고요. 또 지붕은 또 팔짝 지붕으로 동양식의 이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서울 역사 여행을 마치고 쌤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이 많이 막히네요. 항상 많이 막히죠. 자, 서울 역사 여행 재밌으셨나요? 다음 또 방학에는 또 다른 또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나중에 또 다시 만나요.